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이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BGF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 후속편이 되겠네요. 현재 시가총액은 3,934억입니다. 1편 영상 당시 시총은 4,058억 원이었으므로 이후 4개월 동안에도 주가가 정체되어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1편 영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투를 봐볼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여기까지 다뤘었으니 이후부터 보면 되겠네요. 2023년부터입니다. 결산된 잠정실적을 곧 공시하겠다는 예고 공시가 발생하고 이후 예정일에 맞게 잠정실적 공정공시가 발생했죠. BGF그룹인 BGF, BGF리테일, BGF에코머티리얼즈는 매분기 실적마다 이렇게 공정공시로 사업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좋죠. 그리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자회사의 해명 공시가 있죠. 거래소 조회 요구 공시는 의무 공시이지만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는 보도된 기사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명 공시를 내는 것입니다. BGF의 자회사인 BGF에코머티리얼즈가 매일경제가 보도한 K&W 인수에 대한 기사에 대해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K&W 인수를 위한 우선협 상대상자로 선정은 된 것은 맞으나 이후 본 계약은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별도로 공시를 하겠다. 라고요. 기억나시죠? 의무 공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뒤 공시 등의 재공시 시기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적 30% 변동 공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회사인 BGF에코머티리얼즈 내용이므로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렇게 BGF의 연결 실적에 30% 변동이 생겼다는 공시가 있습니다. BGF그룹의 22년 사업은 21년도에 비해 연결 매출이 약 2배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5%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23%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측은 BGF에코머티리얼즈의 자회사 신규 편입과 관계사인 BGF리테일의 지분법이익 덕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했으며 BGF에코머티리얼즈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골프 사업을 하는 사우스 스프링스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시적인 중단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네요. 즉 순이익이 꺾인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므로 BGF그룹의 사업 현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의 타법인 취득 결정 공시가 있죠. BGF에코머티리얼즈가 BGF의 차남인 홍정혁이 설립한 특수관계사 제2에코사이클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이고 이후 BGF에코머티리얼즈의 종속회사인 신일테크와 합병하여 BGF에코사이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석조 회장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는데요. 보시면 홍석조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수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식을 담보로 한 계약 체결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주식담보 계약을 살펴보면 홍석조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장남 홍정국, 차남 홍정혁이 주식을 담보로 국세연부연납 담보제공 계약을 맺은 것이 보입니다. 연부연납이란 증여,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즉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장남과 차남이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기 위해서 보유하게 된 주식을 담보로 국세연부연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페이지를 봐보면 여기에도 타법인 주식을 취득했다는 공시가 있네요. 자회사가 아니라 BGF가 취득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BGF에코머티리얼즈에 가지고 있던 12BW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면서 1133만 3120주의 보통주를 취득했다는 내용입니다. BGF에코에 있던 미상환 매장인을 모두 전환했어요. 이 내용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BGF에코머티리얼즈의 공시가 두 개 있죠. 최근 BGF에코가 K&W를 인수하면서 발생된 공시인데 여기 양수가 들어간 공시는 K&W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구조 518만 9245주를 모두 634억에 인수 결정했다는 것이고 다른 취득 공시는 K&W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500억을 투자하여 392만 4646주의 신주를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BGF에코는 구주인수로 K&W의 최대주주가 됐고 신주 취득으로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BGF가 BGF에코의 신주와 채권의 형태로 투자한 덕분에 BGF에코에는 이번 인수자금이 확보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대규모 기업 집단 현황 공시가 있죠. BGF에서는 처음 발생한 공시인데 대규모 기업 집단 현황 공시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집단이 되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공시입니다. 최근 BGF그룹의 자산 총계가 5조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한국 대기업 명단에 BGF그룹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거죠. 이제 BGF는 그룹 내 대규모 내부 거래, 그룹 내 계열사별 주식 소유 현황, 비상장 회사의 주요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좀 더 촘촘한 감시를 받게 되는 거죠. BGF 리테일 편의점 사업의 성장과 BGF에코머티리얼즈 인수로 인해 BGF가 대기업 집단의 명단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제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1편 영상 이후 공시들을 모두 살펴봤으니 보고서를 봐볼까요? 1분기 보고서 클릭. 1편 영상에서 BGF의 대략적인 개요를 다뤘으니 바로 BGF그룹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현재 BGF그룹 내 주요 기업들의 개통도는 이렇습니다. 최상단에 위치한 BGF의 시가총액은 약 4천억이고 관계사인 BGF 리테일의 시총은 3.2조 원, 종속회사인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시총은 약 3천억, 그리고 BGF 에코가 최근 인수한 K&W의 시총은 약 1,400억이죠. 이러한 BGF그룹은 최근 자산총계가 5조 원을 넘겼는데 공정거래법상 자산총계가 5천억이 넘는 기업은 지주사에 속합니다. 즉 BGF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BGF는 자회사회의 손자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거미줄처럼 지배구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정가치 투자자산이 자산총계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각 계열사의 지분을 30% 이상 가져야 하죠. 그렇지 못하면 처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BGF 리테일에도 딱 최소 조건인 30%의 지분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개통도에 나타내지 않았지만 동브로지스, 하이로지스, 화이노지텍의 계열사에도 역시 BGF는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BGF 리테일의 기업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BGF가 지배력을 2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두 아들에게 BGF의 지분을 증여했던 홍석조는 현재까지 BGF의 1대주주이고 증여를 통해 BGF의 2대주주가 된 홍정국은 예전부터 BGF 리테일 대표를 맡고 있으며 증여를 통해 BGF의 3대주주가 된 홍정혁은 그룹 내 생분해 플라스틱 등의 신사업을 담당해오다가 최근 BGF 에코머티리얼즈와 K&W를 인수하여 BGF 에코머티리얼즈와 산하의 많은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기업의 상황을 보면 먼저 시총 4천억의 BGF는 현금성 자산이 750억, 금융투자 자산은 2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자산 중에서 700억은 BGF 에코에 투자했던 채권들이죠. 여기 1.1조가 BGF 리테일에 가진 지분 가치이고요. 따라서 대략 BGF는 750억의 현금과 현금화가 가능한 1,300억의 투자 자산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부채 내역도 봐보면 기타금 융부채는 선수금, 대여금, 미지급 등의 사업상 무이자 부채이므로 BGF의 차입금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분기마다 360억의 매출을 내고 있고 이 중 323억이 영업이익이죠. 계열사를 상대로 한 상표 수익과 배당이익이 주매출원입니다. 그리고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는 공정가치 투자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평가손익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BGF는 특히 BGF 리테일 덕분에 연간 200에서 30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되어 현재도 넉넉한 재무상태가 더욱 좋아지는 기업인데 BGF 리테일의 성장으로 이익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볼 수 있고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지분도 64% 가지고 있기 때문에 BGF가 가진 지분만큼의 이익도 유입되어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총 3.2조 원의 BGF 리테일은 현금 자산이 3,800억, 금융위 자산이 500억이고 유통업 성격의 편의점 사업 때문인지 기타금 융자산과 기타금 융부채의 규모가 꽤 크네요. 차입금은 13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분기당 1.8조 원의 매출을 내고 영업이익은 370억으로 생각보다 크지는 않군요. 국내외 시유의 편의점 사업 성장으로 인해 매출이 점점 커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BGF 리테일을 직접적인 투자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BGF 리테일보다는 BGF 리테일의 성장으로 상표 수익과 배당 수익, 지분법 이익을 얻는 시총 4천억의 BGF 리테일이 더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시총 3천억의 BGF 에코는 현금성 자산이 1240억, 투자 자산은 260억이 있는데 8월에 잔금을 납입하는 K&W의 인수로 1135억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넉넉하지 못한 재무 상태가 됩니다. 물론 채권의 보통주전환으로 인해 부채는 줄어들게 되지만 차입금이 150억가량 있는 상태죠. K&W의 인수로 인해 현금 유동성을 잃게 되는 재무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출은 BGF 에코바이오와의 합병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BGF 에코의 사업 실적은 매년 비슷한 상황임을 알 수 있네요. 전체적으로 BGF 에코머티리얼즈는 인수로 인해 현금 유동성을 잃게 되므로 자체적인 사업의 확장 및 성장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BGF 에코의 자금과 성장 혈력은 이제 K&W에게로 가죠. 시총 1,400억의 K&W는 현금성 자산이 184억이 있는데 BGF 에코의 신주 취득으로 인해 3자 배정유 중 자금이 들어오는 8월 25일 이후에는 여기에 500억의 자금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 111억은 K&W 메터리얼스에 전환상환호선주를 취득하는 데 쓰이겠으니 RCPS 부채는 소멸되고 365억의 현금성 자산이 추가될 수 있겠어요. 차입금은 280억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K&W도 BGF 에코에 투자가 있었다 한들 재무가 넉넉하지는 않겠네요. 유동성 현금 자산은 550억, 차입금은 280억 수준이 되겠고 이러한 자금마저도 K&W에게 쓰이기보다는 자회사인 플루오린 코리아의 사업 확대를 위해 쓰이겠죠. K&W의 분기 매출에서 70%를
플루오린 코리아의 F가스 사업이 차지하니까요. 분기순이익의 경우에는 95% 이상을 플루오린이 차지합니다. 다시 개통도로 돌아와서 각 기업의 상황을 보면 먼저 BGF 리테일은 편의점 사업의 성장으로 꾸준히 이익을 내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고 BGF 에코머티리얼즈도 꾸준히 이익을 내어가겠지만 사업 확대를 위한 유동성 자금은 소멸되었으므로 당장 플라스틱 사업에서 큰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넉넉하던 BGF 에코의 현금성 자금은 이제 새롭게 인수된 K&W에게 유입되겠으나 이 자금이 사업 비중이 작은 K&W에 쓰일 가능성은 낮겠고 오히려 종속회사인 플루오린의 시설 투자에 쓰일 가능성이 높겠죠. 과거 K&W는 플루오린 코리아의 코스닥 상장을 통해 플루오린의 사업 확대를 하려고 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룹 최상단에 위치한 BGF가 지금도 돈이 많은데 꾸준히 계열사를 활용한 상표권 이익도 받고 BGF 리테일, BGF 에코로부터 배당 수익을 받고 지배주주 이익과 지분법 이익을 벌어들이게 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력이 풍부해지게 되는 구조죠. 이처럼 BGF의 자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손자회사인 플루오린 코리아에 굳이 외부 투자금을 유입시킬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K&W 메터리얼스의 RCPS를 상환하려는 것도 결국은 플루오린 코리아의 지분 이석을 줄이려는 것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플루오린 코리아는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 BGF 그룹에서 자금이 많이 유입될 기업은 자체적인 사업 확대로 인한 BGF 리테일과 BGF가 되겠고 BGF의 자금은 시설 투자를 위해 플루오린 코리아에 유입될 수 있겠죠. 그런데 플루오린 코리아가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효율성이 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BGF는 주요 기업인 플루오린을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인수를 위해 설립했던 특수목적법인 K&W 메터리얼스는 괜한 비용만 지출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K&W와 플루오린 코리아를 합병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K&W의 사업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K&W를 건너뛰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네요. 플루오린 코리아는 BGF 에코머티리얼즈에 결합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BGF 에코머티리얼즈는 결국 홍정혁이 메인으로 이끌어 나갈 기업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플루오린 코리아의 성장과 BGF 그룹의 인수를 보고 시총이 가장 낮은 K&W에 투자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플루오린을 BGF 에코에 합병시킬 경우 K&W의 주가는 속된 말로 나락행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BGF 리테일을 이끌고 있는 장남에 BGF 리테일 지분은 없고 BGF 에코머티리얼즈를 이끌고 있는 차남에 BGF 에코 지분은 미미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BGF 그룹의 승계 방향성은 BGF 리테일 지배력은 장남이, BGF 에코 지배력은 차남이 가지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시총이 높은 리테일 주식을 직접 확보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BGF에 있는 홍정국의 지분을 이용해야 할 텐데 아직 BGF의 지분 가치가 낮기 때문에 먼저 이를 키워야겠고 최종적으로 BGF가 가진 30%의 지분과 교환해야 홍정국이 BGF 리테일의 지배력을 손에 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BGF는 자금이 쌓이게 되는 기업은 맞지만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점차 눈에 띄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이쪽이죠. 그런데 신사업은 모두 BGF 에코머티리얼즈 쪽에 있고 홍석조, 홍정국, 홍정혁은 이들 기업에 지분이 없죠. 홍정혁만 경영을 위한 지분을 소량 취득해놨을 뿐 홍부자의 지분은 모두 BGF에만 있습니다. 즉 BGF가 가진 자금력은 신사업을 키우기에 충분하고 홍부자들의 지분은 BGF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부자들은 기업 간 합병을 통해 이 지분 가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후 넉넉한 자금력을 통해 신사업을 키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일 BGF가 합병 전에 신사업을 먼저 키우면 자회사의 성장에 따른 BGF 기업 가치의 간접적인 상승보다 자회사의 직접적인 가치 상승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BGF는 신사업의 사업 성장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들과 합병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병 시 BGF가 유리한 합병 비율을 가져갈 수 있어요. 유리한 합병 비율을 가져가야 이들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습니다. 이때 BGF와 합병될 수 있는 주요 기업은 BGF 에코머티리얼즈와 플루오린 코리아로 볼 수 있죠. 합병조차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서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먼저 BGF 에코와 플루오린을 합병시키고 이후 BGF와 합병을 추진시킬 수도 있고 플루오린을 BGF에 합병시키고 이후 BGF 에코와 합병할 수도 있고 BGF와 BGF 에코를 합병시키고 이후 플루오린과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플루오린이 문제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주요 기업을 빼내어 흡수 합병한다면 K&W 주주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합병하지 않고 BGF의 자회사로 올릴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게 K&W와 플루오린을 합병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정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 기업들은 BGF와 합병을 해야 할 것이고 이때는 BGF의 합병 비율을 높게 가져는 게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홍부자의 지분이 모두 몰려있는 BGF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이 보장된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K&W에 투자하는 것은 추후 K&W가 플루오린과 합병할 수도 있고 어쩌면 플루오린을 쏙 빼갈 수도 있으므로 변동성이 큰 투자가 될 수 있고 BGF 리테일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먼 훗날 BGF의 홍정국과 주식 스왑이 예상되기 때문에 BGF보다는 성장에 있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며 BGF 에코머티리얼즈에 투자하는 것은
직접 플루오린과 합병되면 좋겠지만 K&W와 플루오린이 합병할 수도 있고 플루오린을 빼갈 가능성도 있으며 그 외로도 현금 유동성은 떨어지게 되면서 자체 수익은 큰 성장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BGF와 합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합병 비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BGF로 갈아타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지배구조 변화 외에도 BGF는 넉넉한 재물을 갖췄고 BGF 리테일 덕분에 실적이 더욱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주가가 오르고 BGF의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가 발생되면 BGF 에코 투자자분들은 교체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나 BGF를 투자처로 타겟하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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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F가 인적 분할을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장남과 차남이 BGF 리테일과 BGF 에코를 직접 지배하지 않고 지주사를 통해 간접적인 지배력을 가지려면 이 방법이 수월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편의점 계열의 BGF 리테일과 BGF 네트워크스, 비편의점 계열의 BGF 에코, 플루오린으로 나뉘게 될 텐데 기존 BGF 주주들은 나눠 가지게 되는 관계사 및 자회사들의 가치 비율에 따라 편의점 계열 BGF의 주식, 비편의점 계열 BGF의 주식을 배정받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홍정국과 홍정혁은 홍정국이 가진 비편의점 계열 지분과 홍정혁이 가진 편의점 계열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의 지주사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겠고요. 이 경우에 BGF 주가는 변동성이 생기겠지만 장기 비전에 있어서 큰 영향은 없고 두 회사가 나뉘기 때문에 BGF의 주가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BGF가 합병을 하지 않고 인적 분할을 통한 승계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오히려 플루오린 코리아를 완전히 가지게 되며 BGF 에코머티리얼즈 쪽의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네요. 이쪽에서 알맹이는 BGF 에코와 플루오린밖에 없고 플루오린은 최하단에서 점차 올라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수혜는 BGF 에코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BGF 에코와 플루오린 코리아는 비편의점 계열 BGF로부터 자금을 수혈받게 되겠군요. 또한 이 경우 플루오린은 그대로 상장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었다가 중간에 수정을 하여 다시 작업하기 때문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BGF 그룹의 승계 방법은 BGF의 합병 추진과 인적 분할 추진으로 나뉘는데 BGF의 합병을 추진할 경우 BGF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BGF의 인적 분할을 추진할 경우 BGF 에코머티리얼즈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합병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인적 분할일 수 있어 보이는군요. 인적 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BGF에 투자하는 방법은 높은 합병 비율을 타겟하다가 지루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며 자칫 인적 분할로 인한 변동성을 맞이할 수도 있고 BGF 에코에 투자하는 방법은 합병할 경우 높은 합병 비율을 가지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플루오린을 가지게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BGF가 인적 분할을 할 경우에는 비편의점 계열 지주사보다도 더 메인이 되어 신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렇게 될 경우 단기적인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금은 비편의점 계열 지주사로부터 수혈받을 수 있게 되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두 경우를 종합했을 때 기존 BGF 에코 주주분들은 시총이 상대적으로 높은 BGF로 교체 매매를 하지 않고 플루오린 코리아의 성장을 보며 BGF 에코에 그냥 투자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업의 성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오른 BGF 에코보다도 휴메딕스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도 참고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고쳐나가느라 영상이 뒤죽박죽된 느낌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